그 다음에 이제 아까까지는 어떻게 하면 머리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이제 시간을 마련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공부할 시간을 많이 마련을 하는지.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살다 보면 참 시간 없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딱 언뜻 보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아 보이는데 왜 그 사람들은 시간이 없을까?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그 사람한테 일하는 시간은 딱 이거더라고요. 정말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갖춰지고, 이제 뭐 TV도 재밌는 거 하나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부모님 누가 방해할 사람도 하나도 없고, 친구가 놀자고 하지 않을 때, 또 우연히 책상도 깨끗하고, 그때 이렇게 딱 앉아서 책을 이렇게 쫙 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시간이 없어서 공부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럼 시간을 마련을 하는지 보면 이것도 뭐 거의 우리랑 비슷해요. 공부하는 시간은 이제 서서히 늘려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 건이 왔을 때도 건이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공부하라고 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산책하고 책 읽고 이렇게 머리를 좀 풀어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히 계속 공부를 시키기보다는 천천히 좀 물어보는 식으로 뭐 얼마나 했냐, 뭐 다른 사람이 한 3분의 1이건 2분의 1이건 간에 은혜 씨한테도 계속 이제 블로그라는 걸 이제 좀 공부하려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천천히 그리고 서서히 시간을 늘려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서서히인지 어떤지 알려면 우리가 시간을 기록을 하거나 뭐 이런 도구가 있어야겠죠. 근데 왜 그러면 사람들한테 책을 읽게 했냐? 책은 너무 좋은 게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는 30페이지 있고 오늘은 40페이지 있고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다른 걸로 공부를 하게 하면 내가 얼마나 했는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책을 권하는 이유가 책은 페이지가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또 얼마나 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부하고 일하고는 다른 거예요. 일은 내가 알고 있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공부는 내가 모르는 것, 또 모르는 분야나 이런 것들을 쌓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특히 이제 그렇게 내가 모르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매우 까다롭거든요. 그래가지고 책을 읽어가면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첫 목표를 공부 시간 늘리기로 잡아라. 그러면 이제 계속 물어보면 되겠죠? 제가 이제 그 사람에게 공부를 시키려면 책을 주고, 자, 어제는 몇 페이지 읽었니? 오늘은 몇 페이지 읽었니? 그러면 공부하는 시간 딱 보이잖아요. 어제 38페이지 읽고 오늘 60 몇 페이지 읽었으면 아, 오늘 좀 더 공부를 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공부하게 도와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로 눈에 보이는 목표를 잡아가지고 이게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안 했으면 더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더 이렇게 보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시간을 짧게 나누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좀 레벨이 좀 높은 단계인 것 같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무조건 45분, 15분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45분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1분 안에는 2분, 3분 남을 때는 어떤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다. 3분 정도가 남을 때는 밥 먹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어떤 게임을 하기 전에 이 게임은 로딩하는 게 3분이면 이 3분 안에 생각하는 건 뭐가 있겠다라는 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이제 일들을 잘게 나누다 보면은 3분, 2분, 1분을 쓸 수가 있어요. 내가 걸어가서 지금 오늘 결정 내릴 게 뭐 76가지 정도가 있으면 이 중에 14가지 정도는 5분 안에 결정을 내리는 거고, 급한 것들은 어떤 거니까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이것들을 결정을 하거나 답을 내야겠다 하면서 문제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으면 지가 그냥 알아서 풀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5분 남았으면은 1번, 7번, 16번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나눈다는 건 이 짧은 시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일하려면 책상에 이렇게 다 가스려니 아무것도 없고, 주변에 말 시키는 사람도 없고, 지금 당장 내 이톤에서 말 거는 친구도 없고, 편하게 앉아서 졸리지도 않고 이럴 때 잠깐 일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무 때나 일할 수가 있는, 하다못해 뭐 요리를 하다가 단무지를 썰 때도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능력을 기르는 게.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일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뭘 모르고 뭘 아는지 명확히 하겠죠. 그 다음에 또 이 4가지를 한 번에 하는 게
이 시간 기록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시간 기록이 되게 많은 효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시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생활 시간표를 작성하면 빈틈이 보인다는데, 시간표보다는 역시 시간 기록이 좋다는 건 저희가 경험해봐서 알죠. 그다음에 통학하고 통분 시간을 활용해라. 보통 사람은 통학하고 통분 시간에 몇 분이 얼마나 어떻게 걸리고 내가 어떤 장소에 얼마나 집중이 되는지도 기록을 하면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시간은 이렇게 배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저렇게 맨날 기록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헛되이 쓰는 일이 없고, 그러니까 거의 시간 전략은 제가 보는 책보다는 저희가 하는 시간 기록이 훨씬 낫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효율. 이제 이 학습 효율도 2배로 올리면 16배가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시간 쪽에서는 벌써 일반인보단 4배나 6배가 올라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그 공부 방식, 독서, 읽는 방법 또한 우리가 한 6배 정도 되는 것 같고,